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파 알킬레이션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알파 알킬레이션은요, 할로젠을 붙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할로젠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알킬 그룹을 붙인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카본일기의 알파 수소를 뭔가 강한 염기를 이용해서 뜯습니다. 여기 LDA는 리튬 다이아이소 프로필 아민, 뭐 아마이드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리튬은 플러스고요. 질소가 마이너스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강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유사한 염기라고 한다면은 뭐 Na, NH2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죠. 이 질소도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강염기인데 여기엔 수소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덩치가 큰 아이소프로필기가 2개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염기 중에서도 입체장애가 좀 있는, 입체장애가 좀 큰 그런 강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뭐 염기성 자체는 NH2-랑 유사할 정도로 강염기입니다. 자, 그럼 LDA가 요 수소를 뜯어버리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역시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구조는 이렇게 해서 O- 이중결합이 있고요. 여기 뭐 알킬기 2개 붙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요 상태가 돼 있다가 뒤에 알키랄라이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알키랄라이드. RX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CH3Cl 이런 거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에틸브로마이드 뭐 이런 종류를 사용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 산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딱 돌려주면서 이놀레이트 음이온의 알파탄소가 전자쌍을 이제 이렇게 제공해서요. 아이고,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제공해서 CL이 떨어져 나가는 SN2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 알키랄라이드에다가 요 이놀레이트 음이온 친액체를 사용한 거예요. 이제 얘가 친액체예요.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결국에는 O-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공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공명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CO 넓은데 여기 탄소 음이온. 이때 산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보다는 탄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친액체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SN2 반응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반응은 아니에요, 별로. 그냥 개념만 잘 잡고 계시면은 앞에서 배운 반응들을 계속 응용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2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알킬기에 이렇게 CO 더블본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알파 위치에 원래 있던 결합선이 있고 여기에 CH3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에틸브로마이드를 썼다. 그럼 얘가 전자쌍을 줘서 에틸기를 치고 들어와서 BR이 떨어져 버리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O 더블본드,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치원기들, 그 다음에 에틸기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SN2 반응이니까 SN2 반응의 특징을 적용시키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사용하는 이 알키랄라이드는 3차 알키랄라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차 알키랄라이드는 SN2가 안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그거는 못 쓰고 0차, 1차, 2차 알키랄라이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반응은 결국 이놀레이트 친액체에 의한 SN2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DA 같은 강염기를 써가지고 먼저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만들고요. 꼭 LDA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써도 돼요. 소디움 에톡사이드 같은 이 정도의 염기로도 충분히 요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에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에스터 카본일기뿐만 아니라 에스터에도 이런 강염기를 쓰게 되면 요 알파 수소를 뜯어내 가지고 공명으로, 카본일기보다는 이 수소가 산성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염기들 그걸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카본일기가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요 에스터, 그러니까 카복실산 유도체에서는 좀 더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킬기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카본일기뿐만 아니라 이런 나이트라일기도 마찬가지라고 알려져 있죠. 나이트라일기도 CN 트리플 본드가 이렇게 질소적으로 강하게 쏠려 있으니까 여기 수소를 뭐 염기가 뜯어내서 공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C하고 여기 결합이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 CN이 있으니까 이 수소가 떨어지면 여기에 음전화가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음전화가 이렇게 공명으로 CO 더블 본드처럼 얼마든지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하고 N하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게 다시 공명을 하면서 아이고 이쪽으로 질소 쪽으로 주면 안 되고요. 화살표를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을 돌려주면서 이 탄소에서 뭔가 친핵체, 뭐니까 에틸 아이오다이드 이런 걸 썼다, 알킬라이드 썼다. 그러면 여기서 이 탄소의 파이 전자가 넘어가면서 여기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로 뭐 에틸기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CN이 붙어 있는, 여기엔 에틸기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O 더블 본드하고 CN 트리플 본드를 크게 너무 많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CO가 전자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CN도 이쪽으로 전자를 쭉 잡아당기고 있는 거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알파 알킬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요거 알파 알킬레이션을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카본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쪽에는 메틸기를 붙여놓고 한쪽에 메틸기를 안 붙여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일반적인 염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쪽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든 이쪽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든 아무거나 막 뜯어낼 겁니다. 근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LDA 같은 걸 썼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LDA는 입체장애가 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3차 수소보다는 여기에는 2차 수소를 제거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선택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음전화, 여기에 이중결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만약에 이 다음에 CH3I 같은 알키랄라이드를 썼다 그러면 대부분 요 입체장애가 적은 쪽에 알파 알킬레이션을 진행시키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CO 더블 본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알킬기가 있죠. 요 상태에서 만약에 LDA 같은 강염기 LDA를 써도 되고 또는 뭐 소듐 에톡사이드 같은 걸 써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속도 느리겠지만 아무튼 요걸 쓰게 되면은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용한 알키랄라이드를 만약에 이런 걸 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BR이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BR이 여기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전화가 전자쌍을 주고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SN2 반응을 한번 하겠죠. 이렇게 SN2 반응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다시 CO 더블 본드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가 붙고 여기에 BR이 붙어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수소가 아직 하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때 LDA가 계속적으로 반응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LDA가 1당량이 아니라 2당량이 들어가 있어서 요 수소를 또 뜯어낸다면은 이게 다시 한번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또 만들게 되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 BR이 있겠죠. 그럼 여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전자쌍을 돌려주면서 이게 분자의 SN2를 한번 더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탄소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구조는 이렇게 CO 더블 본드로 되어 있을 건데 그 알파 위치에 이런 식으로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또 유추해낼 수도 있다. 이걸 알파 알킬레이션의 반응에서 응용 반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또 보시면은 이제 알파 알킬레이션을 다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로닉 애시드 에스터, 그러니까 말론산 에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케토 에스터의 합성법을 소개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냥 카보닐 알파 수소의 알킬레이션 하는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지 카보닐 알파 수소를 치환시킬 때는 문제점이 이런 게 생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카보닐기가 이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CO 돌본드가 있고요. 이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뭐 메틸기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반응이 갈지 이 자리에서 반응이 갈지 요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응하고 여기서도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성물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랑 여기랑은 서로 다른 위치죠. 아니면은 사슬 구조에서도 카보닐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반응을 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유추하기가 어렵죠. 또 특히나도 차수가 완전히 똑같은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수소가 치환될지 이 자리에 수소가 치환될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만 반응이 딱 진행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응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론산 에스터나 베타케토 에스터 합성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지우고요. 그럼 말론산 에스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실 텐데, 말론산 에스터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에스터 두 개 사이에 껴있는 알파 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ETO2C 이게 에스터죠. 그러니까 CO 결합이 있고요. 여기 O가 있고 여기에 에틸기가 붙어 있는 이 구조가 이게 같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알파 탄소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다시 이렇게 에스터가 또 하나 붙어 있는 이 구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 이 두 구조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같은 구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산소가 붙어 있는 여기에는 수소가 없으니까 이건 알파 탄소가 아니죠. 알파 탄소는 오직 이 한 군데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에스터 자체는 카보닐기보다는 반응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에스터가 있고 이 왼쪽 에스터와 오른쪽 에스터의 사이에 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알파 수소는 카보닐기보다도 더 선택적으로 산성도가 많이 높아져 버립니다. 양쪽으로 전자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소듐 에톡사이드 같은 거를 써서 음이온으로 염기를 써서 이렇게 수소를 뜯어내 버리면요, 요 사이에 수소가 떨어지면서 양쪽으로 공명을 하겠죠. 그 구조가 결국에는 이런 여기 CO2ET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도 CO2ET 이렇게 붙어 있는 사이에 음전하가 양쪽으로 공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친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RX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RX에 SN2를 아주 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SN2에서 X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거를 더 진행을 시켜요. 여기서 이제 가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H3O 플러스를 넣었죠. 가수분해를 해버리면은 앞쪽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양옆에 있는 에스터들이 가수분해돼 버리면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CO2H 애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알킬기가 붙어 있겠죠. 여기도 CO2H 이런 식으로 다이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다이 애시드 구조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요, 특이하게도 이 다이 애시드가 열분해가 되면서 CO2 형태로 떨어져 버려요. 그거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말론산 에스터는 이런 방식이에요. ETO2C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CO2ET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제 말론산 에스터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를 소듐 에톡사이드 같은 걸로 NaOET 같은 걸로 뜯어내게 되면은 이게 반응이 진행돼서 이렇게 알파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음전하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CO2ET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알키랄라이드, 뭐 프로필 브로마이드 이런 걸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SN2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알킬기가 붙은 거예요. 여기로 프로필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도 CO2ET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상태에다가 H3O 플러스 같은 걸로 가수분해를 해버리면은 여기 COH 그 다음에 프로필기 붙어 있고요. 여기도 COH. 자, 그럼 이 구조가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를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먼저 프로필기를 이렇게 싹 그려놓고요. 그 옆에 OH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요. 여기 CO 결합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는 다시 또 역시 CO, OH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같은 구조죠. 두 개가 서로 같은 구조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은 산성 조건에서 어딘가에 H 플러스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아무데나 붙겠죠. 붙게 되면은 여기서 전자쌍들이 새롭게 재배열이 돼 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H가 이렇게 싹 붙어버리게 되면은요, 여기 플러스가 생기면서 전자를 강하게 편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로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그때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하는 건 원래 애시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이 옆에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그마 전자를 당겨 버리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로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산소가 전자쌍을 여기에다 채우고 이 시그마 스타로 시그마 결합이 여기로 전자를 주게 돼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그 반응이 진행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카복실기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OH가 생겼고 여기에는 이중결합이 생겨버렸겠네요. 그 다음에 옆에 OH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요 구조는 O에 CO가 다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 C고요. CO 이중결합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H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플러스 전화를 띄었겠죠. 요거는 디프로토네이션 될 겁니다. 이렇게 디프로토네이션이 돼버리면 이 구조는 결국 CO2 이산화탄소가 돼서 기체로 날아가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H, OH 두 개가 이중결합에 붙어 있지만 이 떨어져 나온,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그 양성자에게 산소가 다시 전자쌍을 주고 이렇게 알파 위치에 수소가 붙어 버리겠네요. 그럼 얘는 다시 CO에 H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OH 남아 있을 거고요. 그 옆에 결합은 이렇게 프로필기 붙어 있는 요 구조가 됐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주시게 되면은 생성물이 결국엔 애시드 하나만 남게 돼요. 애시드 하나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길다란 알킬 그룹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에서 최종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CO2ET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여기다가 염기 소듐 헤톡사이드 같은 걸 쓰고 소듐 헤톡사이드를 쓰고 여기에다가 알킬기를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봅시다. 이때 색깔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런 색깔, 오렌지 색깔로 바꿀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에틸기로 뭐 할로젠이 붙어 있는 이런 걸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소듐 헤톡사이드를 쓰고 여기까지는 이제 둘 사이에다가 이 알킬기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라서 별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잉크색을 다시 원래대로 가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ETO2C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여기 CO2ET 써주시고요. 다시 색깔 바꿔서 여기다가 에틸기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가수분해 해가지고 탈탄산, 여기 CO2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탈탄산이라고 해요. 디카복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과정을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하시게 되면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 H3O 플러스하고 그냥 가수분해한 구조를 물어볼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가열 표시까지 해놓으면은 디카복실레이션 과정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시키시면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 양옆에 에틸기는 다 가수분해돼서 H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를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표시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그냥
싹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H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얻어지는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COOH 요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알파 탄소까지는 살려두세요. 알파 탄소까지는. 그 다음에 그 알파 탄소에다가는 이 옆에 알킬 할라이드에서 들어온 요 알킬기만 하나 딱 붙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물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최종 생성물은 결국 여기에 에틸기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최종 생성물이다 하고 찾아내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성물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육각형 고리 구조에 여기에 O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우고 다시 합시다. 고리 구조로 하면은 더 헷갈릴 테니까 말론산 에스터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CO2ET 이런 말론산 에스터를 출발 물질로 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아이소뷰틸 브로마이드 요걸 쓰고요. 소듐 메톡사이드를 이용해서 반응을 했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편리하게 요거를 그래요. 아예 빨간색으로 해버릴게요. 요 부분을 아예 빨간색으로 바꿔서 요 알킬기를 빨간색으로 칠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다 라고 봅시다. 이걸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는 요거를 탈탄산까지 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냈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생성물 구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애초에 있었던 CO2ET 하나만 이쪽 하나만 남겨두시고 CO2H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알파탄소죠. 요 알파탄소. 나머지 요 부분은 몽창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결합만 거기다가 붙여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최종 생성물 구조는 여기에 결국 이렇게 아이소뷰틸기가 붙어있는 이게 최종 생성물이다 하고 골라내시면 되는 게 바로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의 특징이죠. 이건 요령이니까 요령으로 알아두시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가수분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 후에 다이애시드에서 디카복실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생성물이 이렇게 나올 거다 하고 예상하는 거는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게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은 이렇게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은 베타 케토 에스터가 결국 말론산 에스터처럼 여기 알파 탄소에 수소가 있는데 옆에 왼쪽에는 에스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케톤이 있을 뿐이에요. 다이에스터 사이의 알파 수소보다 케톤과 에스터 사이에 있는 수소가 더 센 산이에요. 이게 반응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더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됐을 때 알파 위치에 알킬레이션이 됐죠. 그런 이후에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케톤은 가수분해가 되지 않고 에스터만 가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터만 가수분해가 돼버리면 이 구조는 실제로는 한쪽은 케톤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쪽만 COOH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애시드가. 여기는 알킬기가 붙어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CO하고 여기 CO가 또 아까 다이애시드 구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구조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알킬기가 붙어 있고 이 자리로 OH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COW 본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쌍을 이렇게 딱 제공을 해줘 버리면은 여기서 이 전자쌍을 샥 제공했을 때 이 전자쌍이 CO로 공명을 하다가 다시 전자쌍을 여기로 줘 버리는 거죠. 그럼 이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COW 본드
여기도 CO 더블 본드. 여기는 C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결합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 여기는 알킬기가 붙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OH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떨어져 나왔겠죠. 이거 CO2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날아가 버릴 거고요. 이 구조는 토토모화 돼가지고 결국 다시 카본 혈기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결국 최종 생성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한쪽에는 에스터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그냥 카본 혈기가 있어요. 이렇게 요 구조에다가 똑같이 소듐 에톡사이드 같은 염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이런 뭐 알킬 할라이드 이런 걸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음전화가 여기 SN2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렇게 알파 위치에다가 아이소뷰틸기를 하나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알킬기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요 구조가 됐다가 요거를 가수분해 해주게 되면은 가수분해가 돼서 결국에는 한쪽이 CO2H로 변하게 되고요.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예요. 이렇게. 자, 됐다가 요거를 이제 산성 조건에서 가열을 했다. 탈탄산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요 부분만 아까 탈탄산 과정 보셨죠? 그냥 다 드러내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구조가 결국에는 이렇게 카본 혈기 하나만 남게 된다. 여기는 다 수소로 치환돼 버리는 거다. 탈탄산이라는 것은 CO 돌본드와 한쪽에 애시드 이 구조가 있을 때 애시드 하나를 몽창 드러내는 그 반응을 탈탄산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메커니즘은 알고 있어야 돼요. 메커니즘은 반복적으로 몇 번 직접 연습장에다 그림을 그려서 메커니즘을 연습을 해 두신 다음에 마스터가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았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요령을 익혀 두시면은 문제 푸시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아까 보셨던 알킬레이션에서 좀 독특하게 고리구조 만드는 반응하고 연결시키게 되면요. 이게 실제로 합성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뭐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 중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CO, OET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하나 사용하고 여기다가 소듐 에톡사이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R이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써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탄소 4개짜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런 화합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OET 붙어 있고 여기에 오각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H3O 플러스 넣고 가열해 버려요. 그러면 그냥 여기만 통째로 다 드러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최종 생성물은 결국 뭐냐? 오각형 고리 구조에 아세틸기 하나 붙어 있는 이게 최종 생성물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다양한 반응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조를 아까 배우셨던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으로 대신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CO2ET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 시약을 완전히 똑같이 이 위에 있는 걸 똑같이 썼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이거랑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구조겠죠. 오각형 고리 구조 옆에 여기 COH 이게 얻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는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말론산 에스터 말론산 에스터에서 반응을 할 때 이렇게 생성물이 얻어진다는 거. 그 둘의 차이점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킬레이션 반응 중에서 말로닝 에스터 합성법,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까지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